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물류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 태용 로직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태용 로직스의 실적적인 측면을 저희가 기대하기 위해서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세를 보여야 되는데 이 운임 지수가 상승 전환을 했지만 다시 1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여파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죠. 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테크놀리스의 차트를 함께 보시면은요, 최근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대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짤 수가 있을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지켜볼 수 있을지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테크노로직스의 실적적인 측면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상승이 필수 요건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바와 같이 매출의 가장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이기 때문에 이 운임 지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운임 지수가 6주 만에 반등을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주에 이렇게 좀 하락폭이 커지면서 이 5.6%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임이 하락을 했던 이유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 모든 운임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주랑요, 유럽, 지중해 등 모든 노선에 걸쳐서 좀 운임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서한 노선 운임이 9.5% 하락을 했고, 이 동한 노선도 8%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 유럽, 지중해, 중동 노선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상 운임 같은 경우에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은 대운사들이 좀 선봉량을 증대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신규 서비스를 개설을 하고 임시 선박들을 투입을 하면서 이렇게 운임이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 운임 지수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반등을 위해서 저희가 좀 크게는 두 가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동자들의 파업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해서 좀 물류가 함께 좀 살펴보면은 이 물류 대란이 조금 나오면서 운임지수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주말 동안 굉장히 붉어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전망을 좀 살펴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지역에 지정학적 갈등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교역 전쟁 확산 등 좀 불확실성 때문에 방향성을 가늠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23년 말부터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점령을 하면서 수에즈 운하가 사실상 봉쇄가 됐고, 실질적인 좀 통계를 보면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수 같은 경우에는요 한 10배 정도 급감을 했고, 이에 따라서 희망봉으로 우연한 선봉량은 30배 정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굉장히 불거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좀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고 현재의 사항들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에요.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헤즈볼라의 고위급 지휘관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불거졌고 8월 24일에 헤즈볼라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 함께 살펴보면은요. 일요일 현지 시간으로 봤을 때 일요일 새벽에 이스라엘 헤즈볼라 간에 대규모 공습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 10월 7일에 발생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이후에 가장 큰 규모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스라엘 군은 약 100대의 전투기를 띄워서 레바논 남부에서 270개 이상의 목표물을 포격을 했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군사 기지와 진지 12곳에 320발 이상의 로켓을 발사를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하마스의 정치 최고 지도자가 목숨을 잃은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란 및 헤즈볼라 사이의 전면전 우려가 굉장히 큰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중동의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네티냐후 같은 경우에는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라고 밝힌 만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켜볼 포인트는요. 이러한 중도 좌절 리스크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고 그로 인해서 태용 로직스가 이 과거와 다르게 이 외형 규모가 증가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켜볼 포인트는요. 태용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M&A에 따라서 굉장히 큰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크로아티아의 트럭 운송사 라트란스의 인수를 체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을 힘입어서 태용 로직스의 실질적인 부분의 성장 그리고 그로 인한 반등세가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따라서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 아이얼 담당 부서와 직접 전화를 해본 결과 이 동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내륙 운송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법인들과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히 동유럽 쪽 같은 경우는요, 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 힘입어서 루이스가 반등세를 보일 수 있을지 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한다던가 이제 아니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인수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상승 동력을 얻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상승 시에 저항을 받았던 이평선 2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많은 매물대가 쌓여 있고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았던 부근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적인 측면의 부각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차트를 좀 소폭 크게 봤을 때 앞서서 지지를 받던 좀 부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 수 있을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태용 로직스의 매출액, 큰 폭의 매출의 성장을 위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위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있는데, 이 운임 지수에 대한 현황과 이 전망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